보면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언제 처음 배웠냐면은 중2 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 두 가지 이거 푸는 방법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가감법 기억나? 대입법 기억나? 뭐 둘 중에 뭐 하나 뭐 더하면 y가 사라지니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푸는 거 아니면 y는 해고 정리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있었잖아, 그치?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웠거든. 근데 이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거기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연립 뭐라고 써 있어? 연립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XY가 1차식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XY가 몇 차식인 거야? XY에 대한 2차식인 거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연립이긴 한데 이제 XY 1차식 중학교 때 했던 이런 식이 아니라 2차식이 등장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할 건데 거기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 예제를 보면은 연립방정식이 있어. 첫 번째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과정이니까 거기 266쪽에 이그젬플은 패스하고 267쪽 볼게. 267쪽의 이그젬플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보면은 얘가 2차잖아. 얘가 2차. x 2차, y 2차고 요거 2차식, 요건 1차식. 요거는 1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 되어 있어. 됐지? 참고로 나중엔 2차랑 2차를 연립을 할 거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쉬운 거야. 알겠지? 1차랑 2차를 연립을 했잖아.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1차가 문제를 푸는데 좀 뭔가 좀 더 중요한 어떤 단서를 줘. 알겠지? 어떻게 보면 제가 실말이야, 실말. 1차식이 실말이야. 어떻게 쓰냐면 1차식에서 x는 또는 y는 이라고 할게요. y는 뭐가 되는 거야? x-2. 이거 이항하고 이거 이항하면 y를 x-2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1차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대입하면 우리가 이제 y가 사라지면서 x를 풀 수 있는 식이 나와. 이해되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대입법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대로 써주면 돼. 다만 이제 아래 게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조금 달라진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 대입해서 x를 구하고 y에다가 x-2를 대입하는 거야. 자, 이거를 풀어보면 x가 뭐가 나오겠지, 그치? x가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온대. 자, 연립방정식은 항상 x, y 세트로 나와야 돼,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얼마가 될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될까? y 나오네, 그치? 그 다음 x가 3이면 y는 얼마일까? 1이네. 이렇게 세트로 순서상으로 써줘도 되고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래서 연립방정식인데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으면 1차를 이용하자. 알겠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대입법을 쓰면 돼. 이해했지? 좋아.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갈게. 268쪽 한번 봐봐. 268쪽을 보면은 자 보면 요거는 이제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얘도 2차야. 여기 제곱 있고 여기 제곱 있잖아. xy 곱해져 있네, 그치? 자, 얘도 2차야. 제곱 있지, 제곱 있지. 문자 두 개 곱해져 있잖아, 그치? 자, 이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어.
자,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풀 거냐면 아까 1차랑 2차 할 때는 1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잖아. 그치? 방향성이 좀 명확했단 말이야. 그치? 2차하고 2차가 연립되어 있을 땐 둘 중에 만만한 식이 있어. 없는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풀면 돼. 알겠지? 그럼 만만한 식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는영을 먼저 만들어. 는영. 그리고 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걸 선택해주면 돼. 알겠지? 자, 얘 인수분해 되나? 되네. 얘 인수분해 되나? 얘는 안 되네. 그럼 위의 식이야, 위의 식. 위의 식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y 곱하기 2x 마이너스 y는 0. 이 친구랑 아래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쓸게. 요거를 연립하는 걸로 바뀌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봐봐.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 그 이 문제는 다시 바꿔서 풀게. 다시 바꿔서 풀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되니까 이걸 풀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얘가 0인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일 때 만족하면서 아래 거 만족하는 거 열리. 이거일 때 만족하면서 아래 거 만족하는 거 열리.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지. 이제 해결이 되겠지. 그럼 이거 아까 선생님이 1차랑 2차 연립하는 거 어떻게 했어? 1차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아까 풀었던 예제를 이용하면 얘는 이제 그 예제가 두 문제가 된 거야. 1차, 2차 연립, 1차, 2차 연립.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긴 해. 2차랑 2차가 연립이 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돼. 빨리빨리. 연립 만만한 거 빨리 골라주고 1차, 2차 연립해서 두 문제로 다시 만들고 풀이 들어가고 풀이 들어가고.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만만한 식이 있으면 하나를 잘 골라서 인수분해 해내고 능력 만들었다. 그치? 능력 만들고 나서 선생님이 하나의 1차식, 1차식을 새롭게 얻어낸 다음에 푼 거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푸는 과정은 앞에 그 유제풀이랑 같은 과정이니까 풀이 과정은 따로 하진 않을게. 어떻게 푸는지만 얘기를 할게. 이해됐지?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게 중요해. 자, 이제 2차식과 2차식이 연립이 되는데 만만한 식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는 거야. 그럴 때는 발상 자체가 얘를 해결하기 위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 이 접근이 조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 문제들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 알겠지? 1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건 그냥 너희들의 실력으로 계산을 잘 밀어붙이면 되고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데 만만한 식이 있으면 그 만만한 식 잘 정리해줘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런데 2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는데 만만한 식이 없어. 능력만 들어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같이 한번 자 봅시다. 거기 268쪽 봐봐. 268쪽을 보면은 이그젠플 자, 얘 볼게. 선생님 얘는 그냥 1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으니까 그냥 풀면 돼. y는 3-x 대입해서 잘 풀고 x 구하고 그리고 나서 y 구하고 하면 되거든. 그런데 다른 풀이가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2차식과 2차식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쓰려면 조금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볼게. 어떤 구조냐면 두 친구의 합이고 두 친구의 곱이야. 우린 이걸 합과 곱이라 그래. 너희들이 두 문자의 합과 곱을 언제 제일 많이 썼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썼어. 두 분의 합을 구하여라, 두 분의 곱을 구하여라. 그치? 이해되겠지? 그러면 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얘를 두 군으로 한번 봐봐. 두 군으로 보면 알파 베타를 더한 두 군의 합이 3이고 두 군의 곱이 2인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xy 있으니까 t로 쓸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군의 합이 3이니까 두 군의 곱이 2니까 t 써야지. 합에다는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이거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y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더하면 3 곱하면 2가 나오지. 이해돼? 그래서 자, 특별한 어떤 연립 방정식이 나왔어. 합과 곱에 대한 정보로 xy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어. 근각일수의 관계를 거꾸로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풀어보자. 그럼 t가 1하고 2가 나오거든? t가 1일 땐 두 근이 지금 1인 거잖아. 얘가 1이면 얘가 2고 얘가 2면 얘가 1인 거니까 여기서 xy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t가 지금 xy를 의미하잖아. x가 1이면 y가 2가 나오고 x가 2면 y가 1이 나오고 그러니까 xy 값으로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조금 참신한 방법이지. 합과곱으로 그 근각일수와의 관계를 거꾸로 역발상을 하는 거야. 알겠지? 합과곱으로 역발상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근을 찾아 나가면 근이 두 개가 나와. 바꿔서 쓰면 돼. 1, 2, 1. 되겠지? 자, 요건 합과 곱을 가지고 연립되어 있을 때 푸는 방법이었고, 자, 이제 자, 본격적으로 269쪽에 거기 위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 자, 보자. 이거 2차다, 2차. 그치? 얘도 2차지? 그치? 요거 2차. 요거 2차. 얘가 연립이 되어 있어. 자, 그럼 푸는 방법이 자, 선생님 볼게. 어떻게 푸는 방법? 만만한 친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본다. 그치? 만만한 녀석이 먼저 있는지 확인해 본다. 능형을 만들어 봐야 돼. 이항하고 인수분해 되나? y, x로 묶으면 1 빼기 y. 야,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요거 x로 묶으면 1 빼기 y. 요거 두 개 마이너스로 묶으면 1 빼기 y.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그렇게 풀면 돼. 지금 만만한 식이 하나가 들어있거든. 아래 거 인수분해도 뭐 되면 풀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여기서 x는 1 또는 y는 1이니까 x에다 1 넣고 y 찾고 이거 아래서 찾아야 돼. 아래에서 x는 1 넣고 y 찾고 y에다 1 넣고 x 찾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자, 일단 선생님이 만만한 식을 찾았어. 근데 만만한 식이 안 보여. 만약에 만만한 식이 안 보이면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알겠지? 자, 만만한 식이 안 보이면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 두 번째, 상수항을 소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 이 두 가지 방법이야. 알겠지? 무슨 말이냐? 2차 항 밑줄 쳐볼까? 아까 둘 다 지금 만만한 게 능력 만들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의 얘기야. 지금 됐어. 됐으니까 아까 그걸로 그냥 풀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는 2차 항을 없애본다. 상수항을 없애본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그치? 해볼게. 알겠지? 해보면 2차 항 없애고 싶으면 위에다 2 곱하고 빼면 돼. 알겠지? 얘만 없으면 2차 항만 없애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다 2 곱하자. 자, 그럼 뺄게. 이렇게 뺄까? 이렇게 빼면 요 식이 탄생이 되지. 새로운 1차식이 탄생이 되는데 이 생각만 이해하면 돼. 이거의 근과 이거의 근을 더하기 빼기를 해서 만든 식도 이 근이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을 만족하는 식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일단 나누기는 0이 아닌 게 있어야 되니까. 그치? 이해되겠어? 그랬을 때 새로운 식을 얻었을 때 얘도 이 해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 필요가 없어. 새로운 친구 근이 또 요 안에도 들어있다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이용하든 얘하고 얘를 이용하든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돼. 짝꿍을 바꿔줘도 돼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를 얻어내는 거야. 이해되겠어? 약간 창의적인 생각이지? 얘가 가르쳐준 녀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막 해서 새로운 녀석을 만들어. 그 새로운 녀석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새로운 녀석 맞는 거랑 연립해서 새롭게 푸는 거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1차식과 2차식 연립하는 거니까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요거를 풀 때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x 플러스 y는 4고 3x 플러스 저 위에 거 쓰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가 1이면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x 플러스 y는 4고 요거 4 대입하면 xy는 3. 그럼 아까 선생님이 합과곱으로 가장 빨리 xy 구하는 방법 얘기했지. 근각의 수와의 관계 역발상. 그치?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여기서는 그냥 근각의 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해서 풀면 돼. 이해됐어? 이해된 거야? 이해됐어? 지금 선생님이 이창을 소구하는 새로운 전략을 한번 해봤다고. 너희들도 막히면 해보라고. 둘 다 만만한 식이 아니야. 능력 인수분해가 안 돼. 지금 얘는 됐어. 아까 됐으니까 아까처럼 해서 그냥 풀었을 거야. 그런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선생님은 이창 소구가 되는지 해본다고. 알겠지? 이해되겠어? 이창 소구가 되면 1차식이 나오니까 그 1차식이랑 한놈 엮어서 풀면 된다고. 되겠지? 이해됐어? 이해된 거지?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다 지금. 첫 번째 풀이법은 이창 소거를 해본 거야. 자, 두 번째 풀이 들어갈게 봐봐. 두 번째 풀이법은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 그럼 위에다 6 곱하기 6해서 6 만들고 빼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지? 그럼 위에다 6을 곱할게. 6을 곱하면 아래식은 그대로 쓰고. 자, 이 빼자. 자, 빼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이제 뭘 기대하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길 바라는 거야. 아까 얘는 만만한 놈이 아니었어. 아까 만만한 놈이 됐는데 만약에 둘 다 만만한 놈이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이창 소거를 해봐. 지금 풀렸어. 그치? 이창 소거가 됐어. 그 다음 상수항 소거를 해봐. 근데 2차식이 나왔는데 얘가 이게 돼. 인수분해가. 되겠어?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인수분해 되는 놈이랑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만만한 놈이랑 이제 둘이 엮어서 풀면 된다. 이해되겠지? 자, 정리할게. 정리해서 1차, 2차 연립 잘 풀면 돼. 2차, 2차 연립 만만한 놈 있으면 그걸 찾아서 풀면 돼. 알겠지? 2차, 2차 연립 만만한 놈이 없어. 그땐 만만한 놈을 만들어야 돼. 2차항을 소거하든 상수항을 소거하든 만들어내라고. 알겠지? 이해되겠어? 이해되겠냐?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자, 거기에 다코스가 하나가 있거든. 그 녀석만 얘기를 조금 할게. 이따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예제는 거기 268쪽에 그냥 대칭식이라고만 좀 얘기를 하고 소개를 좀 할게. 자,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문제 풀면서 조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이 연립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리 조금 그 책에 있는 예제를 조금 선생님이 볼게. 자, 거기 278쪽을 한번 볼래? 278쪽에 예제 1번은 그냥 합과 곱이니까 근각의 수와의 관계로 생각을 해서 풀면 되고, 자, 거기 그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 봐봐. 자, 거기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그 다음 xy는 자 6이지. 자, 둘 다 2차야. 2차 연립되어 있어. 만만한 친구는 없어. 능력 해보고 인수분해 해보면 안 돼. 그치? 이항에서 인수분해 해보면 안 된다고.
되면은 이제 풀면 돼. 자, 이제 둘 다 안 됐어. 둘 다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이차항 소거를 한다. 얘는 이차항 소거를 할 수가 없어. 아랫놈이랑 위에놈이랑 완전히 문자가 달라. 그치? 이차항 소거는 못해. 그럼 이제 하는 방법이 뭐야? 상수항 소거는 해봐야지. 그치? 위에다가 6을 곱하고 아래다 13을 곱해볼게. 13을 아래다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6을 곱하는 거지. 뭐 하고 있지? 다시. 자, 여기다 6을 곱하는 거야. 6x 제곱, 6y 제곱. 자, 아래다 13을 곱할게. 자, 이제 둘을 뭐 한다? 빼는 거야. 그치? 6x 제곱 마이너스 13xy 6y 제곱은 0. 안 되냐? 되지?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알겠지? 풀면 되는데, 자, 이게 또 안 되냐? 만약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첫 번째 1차, 2차, 두 번째 2차, 2차. 만만한 놈 있어. 자, 이제 만만한 놈이 없어. 그럼 2차 항소거, 상수 항소거를 해서 풀지. 근데 그것도 안 돼. 선생님이 상수항, 2차 항소거 안 되는 거 확인했고 상수 항소거 했더니 그게 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제 체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도 이제 이걸 체크를 하면 돼. 뭐냐면 이 식을 잘 보면 x를 y로, y를 x로 바꿔보면 얘는 y제곱이 되겠지? 얘가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 나와. 이 더하기만 바뀌었지, 그치? 요 yx나 xy는 똑같잖아, 그치? 다시 왜 바꾸는데요? 일단 그냥 그 바꿔서 다시 썼을 때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올 때 이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 문자를 바꿔도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알고 보니까 뭐였던 거야? 대칭식이었던 거야. 자, 착각하면 안 돼. 대칭식이니까 대칭식으로 먼저 풀지 않았어, 선생님은. 선생님은 기본적인 접근풀이로 먼저 하고 다 막혔을 때 이거 대칭식이니까 대칭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바로 그냥 가장 대칭식이니까 바로 대칭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서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 만만한 거 있는지 보고 그 다음 만만한 거 새롭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게 막혔을 때 이거 대칭식이니까 대칭식으로도 접근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대칭식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 대칭식은 우리가 이제 곱셈무식의 변형처럼 두 문자의 합과 곱으로 이 식을 변형할 수 있어. 대칭식의 특징이야. 알겠지? 그러면 x, y의 합과 곱으로 변형을 해볼게. 이렇게 위에 거만 그냥 변형하면 이렇게 하지. 이거 합과 곱으로 변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그렇지? 그럼 이제 합과 곱을 치환해. 많이 치환하는 게 이제 UV라고 많이 두거든. 교재에 보면은. 그래서 얘를 합을 U로 곱을 V로 치환해서 다시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UV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럼 UV 구하면 UV가 나왔지? 만약에 V가 6이면 12, 25. 그럼 U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지? V는 6이 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뭐야? 얘가 5고 얘가 6 또는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6을 풀면 되겠지? 그럼 다시 와서 U가 뭐였지? 합이었지? V가 곱이었지? 그럼 다시 풀면 돼. 합과 곱 가장 빠른 풀이가 뭐였어? 근각의 수의 관계. 되겠어? 그걸 가지고 x, y 찾으러 들어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해되겠어? 자, 정리. 연립방정식은 이 구조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거의 다 이걸로 다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1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으면 그냥 계산 문제. 2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으면 만만한 거 찾기. 둘 다 만만한 게 없으면 만만한 거 만들기. 그런데 그것도 안 만들어져 마지막으로 치환, 대칭 구조인 거 이용해서 합과 곱으로 치환해서 문제 풀. 이게 마지막이야. 이해되겠지?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자, 273페이지에 개념 체크 1번만 지금 한번 풀어봐. 273쪽에 개념 체크 1번.